그러면 가난한 상황에서는 사실 뭐 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거를 해내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자기가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를 못하니까 꿈을 안 꾸면. 아니 그 저도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짜잘짜잘한 것들 좀 하는데 아유 뭐 저랑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사업을 18개. 아 정말 뭐 이미 알짜배기로 하고 아닙니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다양한 것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주력은 또 이제 광고 마케팅 쪽 많이 하시는데 사실 또 이렇게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지만 시작부터 뭐 금수저 이런 건 아니셨잖아요. 또 이런 말씀 또 드리기 좀 뭐하지만 또 시작 그 가정 환경이 또 좋진 않으셨다고. 그래서 또 우리 또 채널이 부자 되고 싶은 분들도 많이 보시고 또 약간 좀 재테크에도 관심도 많으시지만 어찌 보면 또 저도 그랬지만 이제 자수성가 하고 싶은 분들이 또 많이 보세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하실 수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님이 이미 훨씬 더 그 자수성가의 표본이시기 때문에 말을 좀 아끼긴 하겠지만 제가 뭐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사실 그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어떤 정도로 힘들었는지 좀 팩트만 딱 얘기를 드리면 제가 회사에 잘리고 되게 힘이 들 때요. 생명보험 하나 들었어요. 50만 원짜리 생명보험 들었어요. 50만 원짜리요? 예, 월에 50만 원짜리. 아니 그걸 어떻게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그 월급이 280 정도였으니까 50이면 되게 셌잖아요. 근데 그걸 딱 들었을 때 제가 삐끗하면 죽어야겠다. 3억보험이 3억이 넘게 나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친구가 보험을 해요. 내가 죽었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돈이 어디냐. 결혼하셨을 때요? 네. 아니, 제 와이프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3억을 구해올 방법이 있다. 그거는 이제 혹시 잘못되면.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제가 하다가 잘못되면은 그렇게까지 각오를 하고. 그럼 등짝 맞지 않나요? 보통 그런 얘기하면? 와이프가 저를 되게 믿어줘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 계기가. 뭐 제가 꼭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만에 하나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제가 몇 달 동안 냈어요. 한 6개월 내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진짜 어차피 죽을 각오를 했으면 죽을 각오로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번뜩. 그다음부터는 잠을 안 자기 시작했죠. 과로사로 가는 게 낫겠다. 차라리. 혹시나 죽을 때 죽더라도 과로사로 죽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생각보다 일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뭐 대표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맞아요. 사실 일을 하면서 힘들어도 뭔가 좀 성공의 맛을 보면 그때부터는 막 재밌잖아요. 그러면은 일을 지금 18개를 하시는데 그 중에서 좀 이제 내가 뭔가 좀 길이 보인다. 뭔가 그렇게 시작이 좀 이제 될 것 같다 싶었던 게 어떤 걸로 좀 뭔가 이렇게 일어나신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첫 직장 들어갔던 게 마케팅 광고 쪽을 들어갔어요. 제가 시작부터 좀 얘기를 드리면 아버지를 교생 실습 때 끝나고 이제 교생 실습 끝나고 임용고시 준비 중이었는데 임용고시 하다가 아버지를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본고자 판금 도장을 한 거예요. 하루 종일 나가 있어요 밖에. 그리고 춥고 덥고 그러는데 보통 일하면은 일에 대가를 받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나가서 추위에 떨고 막 이렇게 더위에 막 그냥 힘들게 있고 지쳐갖고 들어오는데 돈을 못 벌어요. 한 건을 못 해요. 그 자동차 뭐 펴드립니다. 그거 맞아요. 그 길가에 있는 거. 그거 하신 거예요. 네, 그거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 저는 학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용고시 할 때도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보태달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원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드빚이었던 거예요. 카드빚에 마이너스 통장에 그리고 아빠 돈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맨날 공치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냥 길 가다가 그걸 서가지고 하는데 어쩌다가 한 번 하면 3만 원. 그럼 조금 피고 가고 색칠하고 가고. 이제 이렇게 계속 반복되니까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아버지를 모른 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여기 사람이 오게 해드릴게요. 이 봉고차에 길거리 봉고차에 사람이 오게 무슨 소리 하냐 네 공부를 해라. 공부나 해라. 그때부터 이제 마케팅 광고를 이제 시작하신 거구나. 그때.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포장을 좀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를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니까 길거리에 판금 도장을 찾아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지금 시대에도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생각하다가 과거에 해외에 파견을 나가셨어요.
해외에 파견 나가셨는데 그 해외에서 이 페인트 칠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 경력을 갖고 와서 해외파 페인트를 만드셨던 그 일을 하셨다. 네. 그걸 적은 거죠, 거기다가. 그리고 아버지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색 배합을 잘하세요. 네. 근데 이게 차의 색은 은색 하나라 그래도 같은 은색이 아니라 약간씩 다르잖아요. 네, 약간씩 다른데 이게 티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말하면 13가지가 있대요. 아버지가. 그럼 색 잘 맞추시겠네요. 아니 내가 색 하나 자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이걸 밀어야겠다. 이거 밀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가 그 당시에 찌그러진 데를 피시는데 감쪽같이 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지 그랬는데 뭐 잘 핀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을 했더니 아버지가 과거에 간판 일을 하셨어요. 물론 망했지만. 네, 근데 간판 일을 하셨던 게 있는데 그 당시에 또 기능사가 있어요. 네. 1급 기능사인데 그걸 최초로 따신 거예요. 네. 네. 나왔다 이거다. 대한민국 최초 1급 기능사 간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철을 잘 다루니까 당연히 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또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몇 가지를 딱 엮어가지고 보여주니까 이제 그럴싸한 거예요. 그리고 그럴싸하고 그다음에 잘 나온 작품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딱 이거 보여주고 그럼 이렇게 잘 나오고 이런 그 1급 기능사에 대한민국 최초의 뭐에 이제 딱 갖다 붙이니까 해외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거 갖다가 이제 뿌리려고 했죠. 근데 이것만 뿌리면 실력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또 저렴하다는 것도 강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봉고차랑 비교하면은 수익이 안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봉고차랑 비교하지 말고 봉고차보단 비싸게 받되 공업사랑 비교하자. 그럼 공업사 대비 70% 저렴한 가격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비교 대상을 다르게 놓고 판을 바꿔버린 거죠. 봉고차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전략을 짜고 나서 하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좋겠다라는 건데 이게 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스토리가 없어요. 스토리. 네. 그래서 스토리가 뭐냐? 저는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라 팩트만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팩트인데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상황이다. 근데 제가 고시생이잖아요. 그렇죠. 고시생인데 아버지를 보다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공치고 들어와서 힘들다고 하시고 추위에 떨고 더위에 힘들고 이러고 오시는데 돈을 못 벌고 계신다.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얼마나 도와드리고 싶겠느냐. 그래서 내가 고시생인데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을 내서 이 광고를 올린다. 이게 광고처럼 보이시겠지만 실제로는 광고라고 보시는 것도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성이 있는 광고니까 방문해 달라. 이런 식으로 네, 딱 이렇게 나열을 했죠. 회원수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카페를 만들었는데 3,000명이 회원수가 쌓이고 예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밤낮 없이 전화가 와서 아버지가 수첩을 들고 다니는데 3달치 예약이 꽉 찼어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순식간에. 봉고차라고 해서 찌그러진 데 펴드립니다 해놨는데 그걸 전화해가지고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오는 거예요. 부산에서 오시고 부산에서도 오고. 대구에서 오시고 뭐 하는데 연락해서 언제 갈게요 했는데 죄송한데 저희가 예약이 꽉 찼다고. 저기 6월인데 9월에 예약 되실 텐데 그때 괜찮으시겠냐고. 근데 이미 찌그러져 있는데. 네, 찌그러져 있는데 9월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예약을 그때 예약금까지 다 걸고. 그리고 와 진짜 이렇게 하신다고. 근데 이제 대박이 됐죠. 근데 제가 결정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순두부찌개를 갑자기 서주시면서 용돈을 거의 못 받았어요. 100만 원을 현금으로 10,000원짜리 딱 뽑아갖고 딱 주면서 아들아 내가 너 때문에 돈도 벌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온몸에서요. 전율 정도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의 그냥 희열이 올라온 거죠. 이렇게 사람을 안 되는 사람을 잘 되게 도와준다. 그리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도와준다라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걸 알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이게 광고가 내 일이다. 선생이 내 일이 아니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하려고 했는데 광고 쪽에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일단 다른 쪽에 이미 많이 겪어왔고 하다 보니까 광고 쪽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가들 위주로 하는 곳들이더라고요. 안 받아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막 시험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4명짜리 골방에서로 들어갔어요. 작은데 이제 우선 시작을 거기서 하셨군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계속 이제 광고 쪽으로 이제 키워 나가셔가지고 이제 나의 대표가 되셨고. 그 4명짜리 회사 들어갔는데 진짜 여기 스튜디오보다도 훨씬 작아요. 진짜 딱 의자 앉고 책상 앉고 지나갈 때 비켜주세요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딱 그런 정도 회사이었는데 냄새도 되게 나고. 근데 거기를 들어가서 제가 느꼈던 게 마침 또 제가 면접을 많이 봐가지고 기자도 되고 싶었어요. 근데 신문사에 지원했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야 되는데 급여도 거의 2배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들 글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급여가 2배인데.
근데 저는 이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뭘 올인해야겠다 해가지고 얘기하고 통지서 보여주면서 제가 하고 싶은 광고가 있는데 이거 저한테 밀어주세요. 대신 제가 이제 여기 가려고 했는데 여기 가는 것보다 이제 마케팅을 한 거죠. 여기 가는 것보다 나는 여기서 더 비전을 보고 싶다. 저한테 힘을 실어주시면 제가 기필코 만들어 보겠습니다. 4명에서 막내에서 들어가고 제 밑으로 13명이 붙었어요. 네, 제 밑으로만.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 2명은 나갔고, 1명이 나갔죠. 그리고 1명은 계속 있었고, 그 친구랑 저랑 동급이 됐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이제 거의 그 회사를 먹여 살렸죠. 회사를 완전히 그냥 키워버리셨네요. 네. 그 정도로 완전히 천직을 찾으신 거네요. 어찌 보면은 아버님의 그 봉고차를 완전히 그냥 해달 밀릴 정도로 마케팅으로 그냥.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토리. 스토리가 없으면은 그게 광고가 아닌 거예요. 네, 맛이 없죠.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딱 이제 첨가가 하나 딱 되니까 이제 그렇게 완전히 막 성공해버리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또 이제 하나씩 막 붙기 시작하면서 이제 18개가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는 뭐 고깃집도 하신다고. 맞아요. 고깃집도 합니다. 고깃집도 하시고. 근데 이게 광고랑 마케팅이 엮이니까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뭘 해도 되겠다. 이거 그냥 내가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광고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해도 안 무서워요. 어차피 뭐 뿌리면은 뭐 보는 사람 있겠지. 없으면 계속 만들어가고 찾아가면 되지. 이렇게 전략 수정을 하면 되지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사실 세상의 모든 건 다 마케팅을 해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법을 아시니까 사실 돈을 버는 방법을 아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돈 벌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든 사업은 사람이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돈을 벌겠다라기보다는 저는 어떤 느낌으로 들어가냐면 광고가 넓을 광에 알릴 거거든요. 널리 알린다라는 게 일단 그건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광에 높을 거다. 그 사람이 가치가 원래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가치를 빛나게 만들 수 있는 게 광고라고 생각한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거를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돕겠다는 생각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같이 잘 돼야지. 이 사람 도와줘야지. 이렇게 하니까 결과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빛을 못 보고 낮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끌어올리고 밝게 만들어주면 알아서 잘 되는구나. 같이 잘 되는 거죠. 그럴 사람들이 빛을 보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보면 되는 거군요.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아주 낮은 곳에서 빛을 못 보고 있는 분들이 나도 지금 잘 되고 싶고 좀 이 가난을 좀 탈출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말씀을 보통 조언을 좀 해주세요. 첫 번째는 이제 꿈을 꾸는 거죠. 이게 꿈꾸지 않는 사람은 절대 될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거를 해내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던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자기가 이거 해봤으면 좋겠다. 뭐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를 못하니까 꿈을 안 꾸면. 그러니까 내가 상상을 해봐야지 뭐 가든 말든 할 텐데. 맞아요. 상상을 자체를 안 하니까. 보통 그걸 안 하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뭐 부자 될 생각도 안 하는데 부자가 될 일은 없죠. 근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 정말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는 안 될 거예요. 이러고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나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될 일이 없죠. 그렇죠. 근데 아까 그 광고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것도 어찌 보면 거기서 진짜 내가 한번 길을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밑으로 13명도 생긴 게 아닐까요? 그렇죠. 저는 처음부터 무조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무조건 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신문 거기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형 신문사인데 그래도 대형 신문사인데 그래도 전자신문이거든요 사실. 그걸 포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 제 인생을 걸어야겠다. 제 인생을 걸어야겠다라는 그 확신이 든 거죠. 그래서 그냥 꿈을 꿨다라기보다는 그냥 확신까지 했다. 좀 꿈을 넘어서 확신까지 가지면 더 좋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갖는 거. 자기를 보통 못 믿어요. 그렇죠. 꿈을 꾸고 문제는 꿈만 꾸고 자기를 믿어줘야 되는데 못 믿는 거죠. 꿈 꾸고 나는 이거 부자가 되고 싶어. 아니면 나는 뭐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 했다가 나는 어차피 안 될 건데 내가 되겠어? 하는 거죠. 안 믿어 자기를. 그래서 믿음을 가져서 본인이 될 거라는 확신을 해보자. 저는 들어갔을 때 막내로 들어갔는데 광고를 아예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저는 근데 확신을 했어요. 반드시 나는 이쪽 분야의 탑이 될 거야. 아니 근데 그게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믿음이 생기냐 이거죠. 나는 이걸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그냥 생기진 않는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냥 자신감? 근거는 없지만 자신감을 우선 갖자.
근자감. 근자감도 맞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제가 그 로직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비행기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을 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거리가 한 8시간 되잖아요. 8시간 동안에 이 궤도는요. 바람의 강도 그다음에 속도 이것들이 한 수만 번 바뀐다고 해요. 그냥 처음부터 그 길로 갈 일이 없대요. 계속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계속 딴 데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결국은 그 시간 내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길로 저기서 가는데 어떤 풍파가 오고 막 딴 길로 가고 딴 길로 가고 그래도 결국은 나는 거기를 갈 거야. 거기 가 있을 거야. 왜? 할 때까지 갈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라고 있으면 흔들려도 가는데 그 믿음을 가져야지 가는 거군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못 가는 거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내비게이션을 찍으라는 얘기네. 믿음이. 그렇죠. 찍고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안 생겨서 어떻게 생겨요? 라는 걸 질문할 필요가 없는 거네. 믿으라는 거네. 나를 믿으라. 나는 될 거야. 뭐 될 수밖에 없어. 근자감이 맞는 얘기네. 근거 없지만 우선 자신감을 갖고 해보라.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편한 게 비행기를 탔는데 거기에 도착 못할 거라고 보통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저는 비행기를 탔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거기 도착하기로 했으니까 거기 비행기는 갈 거야. 거기 가 있을 거야. 보통 의심하면서 가지 않잖아요. 비행기 탈 때 저기 도착할까? 내가 오늘 제주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제주도표를 끊었는데 거기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 안 하는 것처럼 그냥 찍어놓고 그냥 가는 거다. 그렇죠. 반대로 탔으면은 뭐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가는 거지.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두 번째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가 소망인 것 같아요. 이제 비행기에 예를 들어서 했긴 하지만 이거는 좀 다르게 얘기하면 제가 찍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근데 가는 길이 험난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힘들고 지치고 막 비틀비틀거리고 막 이럴 수 있는데 날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고혜성이라고 일구야 뭐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저 정확하게는 어몽길 대장님이 다리가 아예 돌아갔대요. 그래서 발이 이렇게 있는데 발이 앞에 이렇게 발이 있고 이게 뒤로 돌아가고 이렇게 꺾여가고 180도. 그러고 나서 에베레스트 정상을 2-3번 더 올라가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다 바꾸셔가지고. 그냥 아무도 올라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가 그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 그거를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는 올라갈 거야.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거기가 가고 싶어요. 이게 없더라고요. 소망하는 사람만 하더라고요. 간절히 바라는 거. 그렇지 않으면은 또 올라가겠습니까?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다리 돌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산을 또 타? 처음에 그분이 다리 돌아가고 나서 치료받고 아무도 못 탄다 그랬는데 북한산 그거 처음 올라가면서 자기는 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가셨다고. 너무 그게 멋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저도 옛날에 그 막 부자 되겠다고 막 이제 저축하고 막 와이프랑 같이 막 악착같이 막 하고 있을 때. 저 진짜 믿었거든요. 저를 믿었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막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거라고 막 계속 안 될 것 같다고 나 스스로 막 흔들릴 때 그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막 믿어가는 거.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주는 게 이 소망하라는 것 같아요. 그걸 계속 자기 스스로 막 계속 의심병이 막 계속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견디고 가야지만 결국에 이게 도착하더라고요. 도착할 때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도착할 때까지 하라.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맞아요. 세뇌시키듯이. 맞아요. 보통 자기 스스로 세뇌하지 않으면은 이게 힘든 길이잖아요. 엄청. 포기하는 게 더 쉬울 때가 되게 많아요. 포기하면 편하다는 게 사실이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지나고 나서 보면은 또 그 고생한 게 또 나름 또 보람도 있기 때문에 고생 끝에 또 낙이 오기도 하는데 그 낙을 보기까지가 또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진짜.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네 번째가 이제 감사하라는 건데 감사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얘기하고 힘들고 막 이렇게 지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감사는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 누구한테 감사? 스스로에게도 감사하고. 그냥 세상 모든 거에 감사하는 것 같아요. 오늘 내가 눈 떴네. 오늘 갑자기 좀 일요일 약간 주일 같은 느낌인데. 약간 범사에 감사하라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지금 신부님 앞에 계신 것 같은 느낌. 그럴 리가요? 근데 진짜로 좋은 게 사람들이 내 옆에 누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저는 이 대표님을 만난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분들이 또 계신다는 거에 감사하고 그렇죠. 예, 아침에 제가 눈 뜬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온 사람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제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오늘 지금 다행히 눈을 떴다는 거 그래서 모든 게 예, 약간 그런 식으로 하면 에너지를 네. 받아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그 로직이 네. 사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것이 아닌가. 그렇죠. 나를 채우는 예,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감사하라. 아니 근데 이거 맞는 네. 얘기죠. 네, 왜냐면은 이게 긍정을 또 이렇게 네. 하게 만드는 그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잘하는 것을 네. 제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생각해요. 잘하는 걸 더 잘해야 된다. 네.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잘하는 거를 잘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네. 못하는 걸 잘하려고 그래요. 이거는 네. 되게 의미 있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더 잘하려면은 그 잘하는 거를 잘했을 때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도 인정해줘야 되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구매도 해줘야 되고.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오케팅을 해라. 이제 오케팅. 네, 뭐 자기를 포장도 하고 마케팅하고 광고도 하고. 마케팅이랑 광고를 같이 혼합할 수 있는 단어를 별로 못 찾아가지고 제가 그것도 이제 계속 순환하라는 얘기까지 해서. 마케팅 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은 이제 위기를 찾아라. 위기를 찾아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단어가 모든 투자의 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리스크를 싫어해요. 싫어하죠. 네. 근데 위기를 찾는다는 거는 제가 힘든 상황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야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머리를 좀 더 써야 발전하고 고민을 더 해야 다음 거를 더 잘 해결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을 계속 몰아가는 것 같아요. 저기 새로운 일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출판사를 한다든지 화장품을 유통한다든지 새로운 걸 새로운 걸 해봐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에서 새로운 걸 하다 보면은요 거기에서 모든 변수가 다 터지더라고요. 변수가 터지는데 그거를 또 다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 머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지고 그래서 계속 위기를 찾아서 돌아다녀라. 머물러서 내가 원래 하던 것만 계속하는 게 제일 편한데 그렇게 했을 때는 결국 발전을 못 하더라고요. 뒤처지더라고요. 하긴 자기 스스로를 좀 위기로 좀 몰아가야 또 마음이 또 급해지고 급박해지니까 또 뭔가 방법을 또 찾아내고 그러면서 능력치가 개발되는 건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위기를 또 기회로 바꿔라 뭐 위기와 기회는 같이 온다라고 하지만 위기 자체를 싫어하는 게 또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기회를 놓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어찌 보면 가난이라는 것도 위기일 수 있는 건데 이 가난이라는 걸 좀 탈출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분들이 또 기회로 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걸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보통 피카소랑 반고랑 같은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 근데 잘 모릅니다 저는. 저는 잘 부동산 말고는 잘 몰라요. 그러시군요. 저도 사실 이거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림 잘 모르는데 피카소랑 반고랑 같은 시대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이 두 분이 천재화가였고 동시대니까 둘 다 그림을 잘 그렸던 거잖아요. 근데 그림 보면은 저는 반고 쪽이 좀 더 맞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은 느낌이 좀 있어. 약간 있잖아요. 근데 피카소는 좀 약간 괴기하잖아요. 이걸 굳이 씹어 걸어놔야 돼 이런 느낌인데 문제는 그 이 둘이 아예 다른 인생을 살았거든요. 반고는 자살했어요. 돈을 가난해가지고. 근데 피카소는 계속 돈을 잘 버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둘의 차이가요. 본인의 가치를 알고 본인의 가치를 드러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있어 보이는 능력. 네. 피카소는 그 당시에 전국에 무명이잖아요. 둘 다 무명인데 피카소는 전국 각지에다가 다 전화를 한 거예요. 도서관에. 자기가 아무도 안 걸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시켜가지고 도서관 전화해서 저기 피카소 그림이 있어요? 한 10명이 하루에 전화 오는 거예요. 마케팅을 막 했구나. 하는 거죠. 하루에 10명이 전화 오니까 도대체 이제 도서관 그 사람은 미술관 사람은 도대체 피카소가 누군데 야 한번 갖고 와봐. 이게 된 거예요. 전국 각지에 동시에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무명 화가가 전국 각지에 걸렸다고? 파리에? 이거 뭐야? 이제 이렇게 된 거죠. 확 뜬 거예요. 특이하네. 그림도 특이하고 되게 잘 그렸어.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고는 자기의 가치를 인정 못한 거예요. 계속 자기가 비굴하게 산다는 거. 자기는 힘들게 산다는 거.
나중에 이제 그게 잘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계속 자기 작품을 인정 못하니까 막 찢어버리고 더 잘 그려야 돼, 저 잘 그려야 돼. 저 이미 잘 그렸는데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자신을 포장해야 된다. 그래서 잘하는 걸 잘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장점들을 인정하고 그 장점들이 가치가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가치를 계속 키워나가는 거기에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가 뭐 예를 들어 5가 있는데 5가 있다는 거 자체를 막 뭐 5천 뭐 이렇게 뭐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니까 5가 있는데 이거를 뭐 1만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치가 있는 거를 뭐 오히려 막 깎아내리고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잘 드러내지도 못하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조금만 더 좀 사실 포장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포장지가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만 좀 잘 꾸미면 사실 내 능력보다 조금 더 잘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사실 어찌 보면 광고나 마케팅 이런 것들도 다 유의미한 어떤 그런 행위인 건데 맞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일반인들은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좀 좋다. 보통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0이잖아요. 그럼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100을 갖고 있는데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요 막 30, 40, 20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고 더 깎아내려. 근데 적어도 100이 있으면 100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은 한 150? 140, 150 정도로 보이게끔. 근데 그렇게 보이는 게 오히려 안 좋냐? 상대방 입장에서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100의 돈을 내고 또는 100 이상의 돈을 내고 140, 150이랑 함께 한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가 있는 거죠. 과자를 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뭔가 상품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 케이크를 제가 얘기하는데 케이크를 그냥 제가 이렇게 밑판도 없이 이렇게 그냥 드리면 퍼가지고 드리면 안 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밑판만 해가지고 들고 와도 껍데기 없으면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껍데기 있고 해도 그러면 케이크 안 좋아해도 그냥 받아 죽게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되게 뭐 진짜 검은색 정장을 입으신 분이 딱 똑똑 걸어가고 리무진에 내려가지고 딱 케이크 배달왔습니다. 이렇게 주면 사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가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케이크고 제 빵덩어리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그렇죠. 좀 더 이해가 어떻게 내가 이게 좀 꾸미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값이어도 야 이렇게 잘해줘랑 이따 그러줘라는 거는 어찌 보면 마케팅과 광고의 차이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장이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알리는 행위를 저는 이제 광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시너지가 나거든요. 아무리 잘 포장을 하고 그럴싸하게 해도 진짜 좋은 케이크여도 이렇게 내 집에 갖다 놓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리고 같은 말을 하나 하더라도 이제 줄 때 이거는 사실 그냥 빵이 아니라 저기 멀리서 줄 서가지고 웬만하면 못 사는 건데 하루에 30개를 만든다는데 그 중에 한 개를 사왔다 이러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런 느낌. 이게 듣다 보니까 근데 약간 조금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좀 광고계의 아버지 데이비드 오깁이라고 이쪽에서 거의 신급으로 추앙받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했던 말 중에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 근데 저희가 말한 거는 팩트만 얘기했잖아요. 팩트만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준비했다. 실제로 그걸 갖고 온 것도 맞아야 되겠죠. 맞는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걸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느낀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마케팅은 진실과 거짓의 경계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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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일 수 있는 부분까지 어차피 이렇게 좀 그럴싸하게 보여주면 그 다음번에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100이 보이는데 자기가 100도 인정을 못 받으면 자기가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140이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결국은 몇 년 지나고 나면요 100이 아니라 1000을 하고 있을 거예요. 1000이 아니라 2000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100을 주고 샀던 사람, 나한테 140을 주고 샀던 사람들은 그때 1000에 2000 정도의 값어치를 지금 받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성장하는 게 이득이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내가 성장해야 되고 브랜딩을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마케팅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좋은 거죠. 어찌 보면 그런 거를 노출을 못하고 사장되는 것보다는 어찌 보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노출시켜가지고 뭐 효과를 극대화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부를 좀 일으키고 뭐 어찌 보면 아까 말한 어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 그런 분들의 어떤 뭐 공통점이나 어떤 뭐 특징 같은 것들 좀 있을까요? 대부분의 이제 다양한 분들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결국은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본인을 좀 포장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세요 이미.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여줄지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지. 네. 그 뇌에서 내가 특별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까지는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얼마큼 잘했느냐에 따라서 그 많이 알려졌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엄문길 대장님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백종원 선생님이라든지 우리 오은영 선생님이라든지 김경희 교수님이라든지 이미 이름을 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랑 함께하는 거로도 좀 즐거운 상황 그렇게 된 것처럼 자신을 좀 브랜딩할 줄 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본인이 좀 특별하다고 믿으시기도 할 것이고 네. 그리고 특별함을 좀 어떻게 잘 표현하는지도 네. 좀 약간 본능적으로 네, 아시기도 한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좀 잘 안 되는 분들은 그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좀 고치려고 하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이 성공하는 거에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도 네.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죠. 근데 보통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일반인들이 네. 비즈니스를 하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누구냐고 설명을 하려는데 되게 길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이름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에 이름 네. 저 모르는 분들 아직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이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름 이제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최고의 그 브랜딩 수단은 사실 그냥 검색해 보세요가 사실 제일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등록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브랜딩을 하면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거더라고요. 첫 번째로 값이 달라져요. 몸값이 달라지고,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멀리서도 찾아오고 싶어지고, 그다음에 그 사람한테 구매하고 싶어지고, 결제율도 높아지는데 금액도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생각하면 더 많은 금액을 받고 더 많이 해서 결과물을 좋게 만드는 것이 맡기는 사람도 그걸 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무조건 이게 금액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결과물을 못 내갖고 이게 금액이 적어요. 나중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열받잖아요. 그렇죠. 맡기는 입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확실하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에 나도 누군가한테 뭔가를 맡기고 싶을 때 공신력이라든지 무언가 내가 또 신뢰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하는데 뭐 믿을 게 없잖아요. 뭐 찾아볼 게 없는데 이제 네이버에 쳤는데 나와. 그럼 뭔가 좀 이게 신뢰도 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책도 쓰고 뭔가 막 있으면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뭔가 나를 어떻게 브랜딩하고 나를 어떻게 좀 잘 갖추느냐 이제 이런 얘기신 것 같은데 결국은 사실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 분들은 그러면 본인의 어떤 회사라든지 뭐 아니면 그 안에서도 좀 자기를 좀 마케팅을 하거나 좀 자기의 좀 가치를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반인들이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몇 가지는 일단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책을 써야 되죠. 책을? 네, 책 쓰는 게 좋죠. 그리고 인물 등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기사 내는 것도 본인 기사가 검색을 했는데 나와요. 일반인이? 네, 일반인이. 근데 그것도 사실 괜찮잖아요. 네, 그렇게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까? 그러네요. 네. 어쨌든 뭐 기사도 좀 나오고 그리고 언론에서 좀 시상도 좀 받고 뭐 이게 이렇게 그냥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 사람들이 이제 조금 유명하게 봐주거든요. 그리고 다른데 출연도 할 수 있고 영상 요즘 유튜브 저도 지금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뭐 유튜브 쪽에서 이제 출연하신 분들은 좀 더 그래도 그 사람 뭐 말씀도 잘하고 신뢰도 있는 것 같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일반인들도 사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책 쓰고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네, 책 쓰고 뭐 자기 컨텐츠 쓰고 근데 책이라는 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A4 용지 한 10매에서 15매 정도만 나와도 책으로 엮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엮어갖고 본인 이름이 나오고 작가로 등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쪽 분야 전문가로 등록이 돼 있고 상도 좀 받은 거 있고 기사도 좀 나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되면 대충 그림 나오잖아요. 네. 아니 약간 좀 신뢰도가 좀 떨어지시는데 지금 이런 얘기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저는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저같이 그 아예 그냥 전문 분야로 들어가서 진짜 그 분야를 막 책을 막 50권 읽어라, 100권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저도 지방대 낙제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정규 그 마케팅 전공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예 정규 강의를 해서 학생들을 제가 키워서 하는 것까지 이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게 된 계기까지가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저한테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저는 정말로 계속 그 마케팅 쪽에서는 그냥 핫바지에 불과했을 거고 지금도 뭐 그냥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물론 공부도 많이 해야겠지만
대신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네. 그때부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했는데 잘못되잖아요. 이거를 못 막아요. 이게 사이드가 나기 시작하면은 이 여파가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욕을 하고 막 거기에다 막 댓글 달리고 뭐하고 해서 그거를 또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 이제 그걸 안 하게 만들려면은 그만큼 더 퀄리티를 내줘야 돼요. 포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포장한 만큼의 본인이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안 나오면 거기까지 하고 스톱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거기까지 수준을 맞춰주는 데까지 자기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올라가야겠죠.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요? 내가 어느 순간 언젠간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마감 기간 딱 정해놓고 투조 받았는데 내가 1,000만 원짜리 받았네. 1,000만 원짜리 결과를 내줘야 돼. 그럼 이제 제가 목숨 걸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그 기한을 안 정하고 하니까 1,000만 원짜리가 들어올 일도 없고 맨날 100만 원짜리 하다가 거기에서 뭐가 없어요. 핑계만 대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극한으로 밀어 넣는 거죠. 네, 그러면 자기가 등록돼 있고 해서 그거 보고 왔어요. 그럼 자기가 그 결과를 못 내줘요. 그럼 이제 거기 욕 달리고 막 해요. 그럼 자기는 이제 다 포기해버리게.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면은 이제 마감 기간 있는 것처럼 시험 기간 때처럼 막 죽어라고.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더라고 결국. 네. 그래서 우선은 책도 쓰고 본인을 좀 포장할 수 있는 것들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네, 일반인도. 네, 근데 일반인들이 포기하더라고요 그거를. 네. 그 예전에 야쿠르트 하시는 분 중에서 황인 대리님이라고 그 취업의 신으로 해가지고 뭐 유퀴즈에 나가시고 네, 되게 뭐 저희도 만나기도 했고 근데 다양한 곳에 막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분도 직원이잖아요. 직원인 상태에서 그 본인을 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야쿠르트에서 그걸 허가를 해줬어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저기서 딱 다니고 충주시도 사실 그렇죠. 네, 그 사람도 직원인데 자기를 막 이제 알리기 시작하고 이제 검색하면 나오고 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러주기 시작하고 같이 나오고. 하긴 또 직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외부 활동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뭐 본인이 어떻게 그 자기를 브랜딩하느냐에 따라서 뭐 회사가 오히려 도움이 되면 또 적극적으로 또 밀어주기도 하니까 더 밀어주죠. 한번 해볼 만도 하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